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45번째 시간입니다. 145번째 컨텐츠 해설문 영상이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딱 봐도 3획으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글자입니다. 일단 이 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3급에 배정되어 있는 빌걸이라는 글자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렇게 좀 애걸복걸 그 비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자주 쓰이고 있죠. 세 을자가 들어간 글자이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보니까 일본어의 이 히라가나 코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보자면 이 글자는 이 글자하고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억지인가요? 이 글자하고도 비슷하죠. 이렇게. 기운 기자의 원형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3급의 빌걸자. 설문해자, 대서본, 단주본, 그죠? 용감, 수경, 용감, 수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중일 3국의 글자체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설문해자의 기운 기자에 대한 설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운 기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보낼 희자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것은 구름의 기운이다 라고 했지만 보낼 희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님에게 쌀을 이렇게 내어오는 대접하는 것이다. 혹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쌀밥에서 기운이 모락모락 나오는 것을 형상화하였다. 뭐 이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요. 그래서 빌걸자도 역시 기운 기자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글자는 기운이란 뜻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 글자는 빌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같은 글자였지만 후에 글자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라고,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낼 희자, 지난번에 금일한자 129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먹을 식자를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붙이면 보낼 희자가 된다. 그래서 쌀미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글자가 나중에는 기운 기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 기운 기자는 원래는 손님에게 보내는 쌀이다, 뭐 음식이다, 밥이다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먹을 식자가 사라지면서 이게 기운 기자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운 기자가 또 다시 바뀌어서 이번에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빌걸자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빌다가의 뜻이 되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고 제가 조사한 바로서도 왜 빌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강의자전의 지분, 운회, 정운 등에 보시면 음은 거리고 구한다는 뜻이다. 뭔가 빌고 구한다는 거는 구걸이 아니더라도 구걸할 때도 이 걸자가 들어가죠. 뭔가 이렇게 바란다는 뜻이죠. 빌고 바라다.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흘이다. 혹은 이건 글이거든요. 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 글, 흘 모두 통하는 발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 걸, 글 다 된다. 자, 빌, 걸자에 대한 갑골문 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이 글자와 이 원형, 자원이 같은 기운 기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자형이 바뀝니다. 갑골, 금문, 그다음에 소전. 이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에는 세 을자는 뭐냐? 이것도 준 3급인데 세 을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 새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여긴 모양이에요. 근데 오히려 소전에서는 또 다르게 생겼지만 이렇게도 돼 있고 이것처럼 특이하게 금문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새를 닮긴 했네요. 하지만 새 을자조차 여전히 왜 새인지
이거를 보면 좀 비슷하지만 나머지는 알기가 어려워서 그냥 구부러진 모양이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한자의 원형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빌걸자의 이체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말 더듬을 흘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동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 기자의 원형이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기에 쌀미자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중국 지금 대륙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오히려 이게 원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가 있는 것도 특이하긴 하네요. 상관없습니다. 이 글자나 이렇게 길게 하나 이거나 사실은 구성 요소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글자가 더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빌걸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세 을자의 이체자는 어떻게 되느냐? 네, 대부분은 획수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든 아니면 날 비자처럼 이렇게 하든 다 이게 세 을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구성 요소였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빌거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국에서는 치라고 발음을 합니다. 타이완도 발음은 같고요. 형태도 같습니다. 일본도 같습니다만 도금이 좀 다르죠. 키츠나 코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걸, 치, 키츠 뭔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닮지 않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훈독으로는 거라고 해서 이게 바라다, 빌다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구걸하다의 뜻만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구걸할 때는 이렇게 비는 거죠. 바라는 겁니다. 본인에게 뭐 식량이나 음식이나 돈을 달라고 이렇게 바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거지라고 얘기하는 걸인 할 때도 이 빌걸자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빌걸자가 들어간 단어가 얼마나 될까? 은근히 많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걸인입니다. 뭐 아시는 그 단어이고요. 걸신도 있네요. 그리고 걸식도 있습니다. 결식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구걸이 있습니다. 구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애걸도 있죠. 애걸 복걸 할 때 애걸. 그 다음에 걸뱅이라는 우리말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말고도 개걸스럽다나 개검스럽다 뭐 이런 표현도 한번 살펴는 보았습니다. 자, 걸뱅이는 제가 참고로 이 6개 단어가 되지 않아서 하나 더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걸인입니다. 걸인 이렇게 얘기하죠.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빌다와 빌어먹다는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빌어먹다 이건 이제 표준어 중에 비속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뭐 욕으로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 거지에 대한 어떤 그 비하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거지, 유의어로는 거지, 걸개가 있습니다. 걸개도 재미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면자랑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면자는 이렇게 쓰죠. 아이고, 이렇게. 어쨌든 걸개.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지가이라고 해서 거지를 나타낼 때 걸개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걸개. 거지, 거린과 같은 유의어이고요. 걸식자라는 것도 있네요. 이 글자는 빌개자이고 역시 빌걸자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지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빌어서 먹는 사람. 좀 말이 그렇네요. 빌어먹다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글자는 걸신입니다. 빌어먹는 귀신. 신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염치 없이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를 들어서 승혁이가 냉면을 먹는 모습이 무척이나 걸신스러웠다. 전 이걸 얘기할 때 개걸스럽다란 말이 항상 떠오릅니다. 개걸스럽다. 과연 어디에서 온 말일까요? 네,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 물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신, 걸신 들렸다.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귀신이 들린 것을 걸신 들렸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국어사전에는 예문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걸신 들리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걸이 들어가고 그 다음 글자는 걸식입니다. 결식이 아닙니다. 음식 따위를 빌어먹음 또는 먹을 것을 빔. 먹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걸이라는 얘기예요. 걸식. 자, 그래서 이거와 같은 표현이 아까 걸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앞뒤의 단어를 글자를 바꿔서 개걸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는 것이고 이것도 비는 것인데 개걸 자체가 거지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럽다가 만약에 되면 거지 같다의 표현이 됩니다. 개걸스럽다는 보통 이렇게 마구마구 탐하면서 먹는 것을 개걸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개걸이라는 표현은 어이를 씁니다. 개걸. 개검이란 말도 씁니다만 어쨌든 개걸스럽다의 개걸과 여기에 있는 이 개걸이 서로 관련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은 못합니다만 어떤 추정은 가능한 것이죠. 비슷한 말로 걸식에 비슷한 말로 개걸 아까 말씀드렸고 문전걸식 그 다음에 유리 개걸도 있네요. 유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뭔가 정처 없이 떠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개걸과 좀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이 개걸스럽다의 개걸이 관계가 서로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 글자 구걸입니다. 이 구걸이라는 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이것이 한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구걸,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달라고 빈다. 비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을 하면서 제발 주십시오. 이렇게. 그다음에 걸구, 구걸, 걸구 같은 말이고 동량, 동량질이라는 유효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동량이라는 표현은 동령에서 왔는데요. 이 동령이란 글자는 두음법칙에서 동령에서 왔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식 설명이 있고요. 이 동령은 이 동령, 이 방울령자죠. 동령에서 온 한글 표시다. 뭔가 이렇게 딸랑딸랑 거리는 이런 작은 방울을 들고 다니는 걸인, 거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지라는 표현도 거저주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걸에서 혹시 왔을 가능성은 없을까? 걸인에서 거린, 거지 이렇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만 국어사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동령의 한글 표기가 동령이었고 그것을 나중에 동량으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움직일동의 방울영자. 자, 그래서 구걸 한자였고요. 그 다음에 애걸이 있죠. 애걸. 보통 애걸만은 안 쓰고 애걸복걸을 많이 얘기하죠. 뜻을 보시면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아주 슬프게 구슬프게 비는 것을 애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정이다. 제발 잘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한다 할 때 사정도 이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애걸 복걸 할 때 복걸이 무엇일까?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슬프게 빌고 엎드려서 빌고 상당히 애처롭죠. 절박하고 애걸 복걸이라는 것도 유효가 있고 애원이라는 것도 있네요. 애원하다, 구슬프게 원하다, 바라다, 애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걸뱅이. 이거는 제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거지의 방언이다.
강원도, 경상도 쪽에서 걸뱅이라고 얘기한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걸뱅이 뭐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또한 걸뱅이 할 때 걸자는 제가 보기에도 거지 할 때 이 빌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으름뱅이, 가난뱅이 있으니까 걸뱅이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걸뱅이 말고 거렁뱅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이것은 경기 쪽과 전라도 쪽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걸뱅이는 강원도, 경상도 쪽이고요. 그래서 비렁뱅이, 거지를 얕잡아, 거지 자체도 사실은 얕잡아 보는 건데 그것을 더더욱 얕잡아 이르는 말이 걸뱅이나 거렁뱅이다. 근데 이 걸자가 빌걸자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빌걸자가 들어간 단어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운 기자에서 형태만 다르게 쓴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화가 돼서 기운 기자는 또 나름대로 기운, 공기 이런 쪽으로 분화하고 우리 쌀미자가 들어가면 또 달라졌죠. 빌걸자 같은 경우는 이 공기의 흐름에서 그렇죠? 빌다의 뜻으로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되는 단어는 걸인, 걸신, 걸식, 구걸.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개걸스럽다는 말도 잠깐 말씀드렸고 동량이 동령에서 왔다라는 표현도 드렸죠. 말씀도 드렸고 애걸, 그다음에 애걸복걸, 걸뱅이, 거렁뱅이까지 조금은 다채롭게 한번 제가 궁금한 것들만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45번째 시간에는 아주 단순한 글자이지만 그 어원을 알기가 변화 과정을 유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글자 중에 하나인 빌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빌걸자와 관련된 단어들에서 알아보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입구자가 들어가면 이게 흘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현대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죠. 이 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자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 기대 없이 조사를 했다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한 그런 글자로 기억이 될 듯합니다. 금일 한자 145번째 시간 해설본 영상으로 빌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